빙그레는 바나나 우유다 라는 이 이퀄 관계를 어떻게 조금은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말 잘 읽어놓은 이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요. 자, 근데 최근 빙그레가 케어푸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일명 GLC 더 케어라는 제품인데요. 빙그레가 갑자기 케어푸드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고 굉장히 좀 생경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그냥 진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빙그레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바나나 우유, 이 단지형 바나나 우유죠. 자, 그리고 메로나 같은 이런 식품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많이 사 먹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빙그레가 매우 친숙합니다. 자, 근데 최근 빙그레가 케어푸드 브랜드를 내면서 케어푸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일명 GLC 더 케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대중적인 식품을 만들던 빙그레가 갑자기 케어푸드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고 굉장히 좀 생경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기존 이미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의 기존 이미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디저트나 유제품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등 우리가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식품 제품들을 굉장히 잘 공급하고 그리고 히트 제품을 많이 생산한 그런 브랜드죠. 자, 근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식품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식품이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카페 브랜드도 식품을 내고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간편식들을 유통업체와 일반적인 음식점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시장이 격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한 방향은 헬스케어, 우리 웰리스라는 트렌드로 대표되고 있는 바로 이 트렌드에 한번 적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단백질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빙그레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게 뭐가 있겠느냐? 케어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진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코카콜라 제로 영상처럼 좀 식음료 시장이 변화하면서 그에 맞춰서 빙그레도 변화한다는 뜻인 건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웰리스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외부에서 사례를 찾아보면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나 최근 사례를 봤을 때 가장 핫한 게 있는데요. 둘 다 건강빵 브랜드를 냈습니다. 둘 다 정말 우연찮게도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건강빵 브랜드를 냈는데요. 건강빵을 그냥 하나 낸 게 아니고요. 둘 다 브랜드를 내버렸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 브랜드를 육성을 시켜서 뭔가 하나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정말 많이 보시죠. 고단백 식품, 저당 식품, 아니면 제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기존 식품으로 다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2025년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령층이 뭘 찾습니까? 그렇죠. 건강에 관련된 식품들을 많이 찾으시겠죠. 케어푸드라는 거는 우리 건강에 맞춰서 제조된 음식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을 드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단백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 또 설계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런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낸 게 바로 케어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만큼 이런 케어푸드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년층이 늘어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케어푸드는 아무래도 조금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고령층이 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최근에 케어푸드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를 보면요 2030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2030이 어디가 아파서 케어푸드를 먹느냐? 아닙니다.
평소에 관리를 하고요. 그 관리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케어푸드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명 조금 뭐 오버해서 비유를 하자면 병원식 같은 이런 음식들이 일상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즉 그게 너무 좋아서 택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의 관리를 위해서 내 관리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음식을 택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이 일상식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케어푸드 시장을 선점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은 브랜드가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뭐 CJ, 뭐 동원, 뭐 대상 등등 굉장히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케어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이 격화되기 전에 먼저 좀 선점을 해야 되겠죠? 브랜드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빙그레가 케어푸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시장의 변화 배경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빙그레가 케어푸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좀 특히 고민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은 일명 이렇게 표현하죠. 미래 먹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IT 회사들이 AI가 미래 먹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빙그레도 AI 관련해서 분명히 뭐 뭔가 공정에 도입을 하거나 뭐 그럴 거예요. 하지만 AI 자체로 돈을 벌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니까요. 자, 그렇다면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기존에 있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유제품들 사실은 정체가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시장과 빙과류 시장은 어느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고요. 폭발적으로 다운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계절성 리스크도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겨울에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좀 잘 팔릴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 그래서 연중 수요가 항상 있는 건강식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아예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미 빙그레는 유제품이나 파우치류 제조 경험이 있죠. 그렇다는 건 아예 새롭게 모든 판을 짜고 모두 다 투자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했을 거고요.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다각화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빙그레 하면 그냥 단지 우유,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빙그레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종합적인 식품 기업으로 나가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단지 우유, 즉 바나나 우유만 기억할까라고 생각을 하거나요.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맨날 메로나만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식품 기업이 아니라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먹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케어한다라고 말하는 것. 사회적인 가치까지 끌어들이면서 가장 좋게 갈 수 있는 브랜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 즉,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ESG 경영의 시대에서는 대중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려면 이런 상황들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빙그레가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물론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품 기업이 아니라 정말 라이프 케어, 즉 여러분의 삶을 케어하고 책임진다라는 이런 좀 거창한 목표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 거대한 틀을 좀 움직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포지셔닝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로나를 프리미엄화 하기는 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바나나 우유를 프리미엄화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바나나 우유도 더 나은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머리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는 이 정도 가격이야 라고 하는, 그쵸?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려면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케어푸드 시장은 사실은 뭐 엄청 비싼 가격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시장이고 특수 기능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지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빙그레 자체에도 뭔가 프리미엄화가 생긴다, 프리미엄 라인이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기존 간식류들보다 마진율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공정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간 프리미엄 포지셔닝도 가져가고 그리고 마진율 높은 시장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즉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대한 브랜딩을 완성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고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뭐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웰리스가 핵심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집중하고 무엇보다 단지 모양 바나나 우유를 있게 만드는 브랜딩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리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기업이 대표 상품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스테디셀러가 된다는 거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고정관념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한 가지 좀 어두운 면이 되겠죠. 모든 일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겁니다. 빙그레가 여태까지 우리 건강을 정말 많이 챙겨줬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건기식을 계속해서 내는 회사였다면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턴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빙그레는 웰리스 기업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빙그레는 바나나 우유다라는 이 이퀄 관계를 어떻게 조금은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읽어놓은, 그리고 기업이 정말 잘 읽어놓은 이 이미지를 사실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아깝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타겟을 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시장을 분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시간이 역시나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극복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 식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케어푸드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기존 식품 기업들과 어떻게 또 차별화를 줄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하나 더는 사실은 케어푸드 같이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의학적인 근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먹었더니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빙그레는 그렇게까지 수치를 보여주면서 설득한 작업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케어푸드 브랜드로 정말 성공하려면 저는 그런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걷어낸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빙그레의 변화는 고령화 사회라는 주제, 즉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사회가 조금은 늙어가고 있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기민하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해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건 뭔가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그냥 진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빙그레의 케어푸드 시장 진출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사회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런 트렌드를 실제로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렌드를 항상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 헬스케어와 웰리스에 대한 너무나 큰 관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